세요. 바람난 남편 속 시원하게 치워버리고 행복하게 아주 잘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40도 되지 않은 나이 30대. 새롭게 시작하기엔 늦어버린 것 같지만 새로운 삶을 되찾기엔 충분했던 30대 중반에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남편의 외도를 알고 이혼을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긴 했지만 막상 이혼이 코앞에 다가왔을 땐 막막하기도 하고 겁도 나더군요. 하지만 지금은 살면서 가장 행복한 때를 보내고 있다고 자부할 만큼 행복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충격으로 가득했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금은 전 남편이 되어버린 남편과 처음 만난 것은 대학교 때였어요. 저와 남편은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신입생이었던 저를 남편이 먼저 좋아했었죠. 진중하고 과묵한 남자가 좋다며 쫓아다니니 그거 참 매력이 색다르더라고요. 한결같이 저를 좋아해주는 남편의 모습에 저 역시 마음을 빼앗겼고 10년이란 긴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며 새롭게 가족이 된 시댁은 솔직히 좀 별로였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시댁이었는데 물론 가난이 별로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별로라고 생각했던 건 허세였어요. 시모는 유난히 허세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허세가 정말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어느 날은 길거리에서나 산 브로치를 하고 와서는 자랑을 하는데 차마 보고 있기 민망할 정도였어요. 길거리에서 사는 브로치라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허세에 있었죠. 어머니, 브로치 너무 예쁘네요. 지금 옷에도 딱 어울려요. 그래? 그렇지 않아도 이거 엄청 비싸게 주고 산 명품이야. 백화점에서 샀단다. 왜? 갖고 싶니? 너 줄까? 아니요. 전 브로치 잘 안 하는걸요. 어머님께 잘 어울리니까 어머님 하세요. 명품이라기엔 본 적도 없는 문양에 누가 보아도 보세 제품인데 꼭 시모는 자신이 걸친 것은 다 명품에다가 백화점에서 산 것이라며 허세와 거짓말로 재력을 포장하더라고요. 시댁의 형편이 여의찮다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아는데 저런 허세를 부리다니 참 어이가 없는 순간이 많았어요. 그것만 해도 충분히 시모에 대한 반감이 큰 편이었는데 남편과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남편은 사업을, 저는 전업주부가 되고 나니 시모는 다른 것으로 반감을 사기 시작하더군요.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지 않니? 회사 생활만 하던 애가 저렇게 버젓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 좀 봐라. 그러게요. 대단한 사람이긴 하죠. 뭐든 열심히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내 아들이야. 넌 무슨 복이니? 그렇게 잘난 남자 만나서 힘든 회사 생활도 그만두고 이 좋은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림만 하면서 살고 말이야. 정말 팔자 하나는 잘 타고났구나. 네, 그렇네요. 제가 참 팔자 하나는 잘 타고났네요.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 것도 저 정도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도 저희 아빠의 도움이 컸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저렇게 말하니 적잖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짜증도 살짝 나더라고요. 아들 타령이야 모든 엄마들이 하고 싶을 테니 그러려니 하려고 해도 저를 저딴 식으로 깎아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일을 쉬게 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회사를 다니며 임신을 했었는데 그것이 무리가 되었는지 유산을 했거든요. 유산을 하며 우울증이 왔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하는 회사 생활이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그래도 애착을 많이 가진 회사였기에 웬만하면 참고 다니려고 했지만 동료들에게 피해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만두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때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뻔히 아는 사람이 저딴 식으로 말하니 기분이 확 나빠질 수밖에 없었죠.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제 기분은 나빴는데 시모는 임신에 관해서도 간섭을 하기 시작했어요. 걱정과 우려가 담긴 간섭이 아닌 오로지 저를 모함하기 위한 간섭을 말입니다. 그래, 그런데 너희 임신 노력은 하고 있는 거지? 한번 잘못됐다고 해서 아예 포기한 건 아니냐니 말이야. 아니면 혹시 네 몸에 문제라도 생겼니? 어머님,
저 몸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임신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그것까지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명령하니? 명령 아니고 부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 유산하고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었단 거 아시잖아요. 뻔히 다 아시면서 임신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꺼내면 아무리 저라도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다신 그런 이야기 꺼내지 마세요. 시모는 끝까지 대답을 하지 않고 돌아가 버렸고 아무래도 혼자 힘으로 시모의 입을 막을 순 없겠다 싶더라고요. 거기에다 시모가 올 때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니 남편에게 도움을 구해야겠다 싶었어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오늘도 어머님 다녀가셨는데 나 너무 힘들어. 오실 때마다 당신은 치켜 세우면서 나는 집에서 밥만 축내는 식충이 취급만 하시고 최근엔 임신 이야기까지 꺼내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 그런 말을 한단 말이야? 내가 엄마한테 연락해서 집으로 오는 건 자제하라고 할게. 당신 몸 안 좋다고 좋게 이야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나저나 마음고생 심했겠네. 진작 말하지 그랬어. 당신 일도 바쁜데 괜한 일로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어. 나 혼자 어떻게 해서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나 어머님이랑 싸우기까지 했어. 이대로 계속되다간 어머님이랑 진짜 크게 다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당신한테 도움 구하는 거야. 그랬어? 당신같이 순한 사람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싸우기까지 했겠어.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엄마 또 찾아오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 내가 바로 와서 해결해 줄게. 남편은 말한 대로 시모에게 연락을 해 당분간 집으로 오지 말아달라 잘 말했고 시모는 알겠다고 군말 없이 답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혹시나 했던 일은 역시나 일어났고 시모는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찾아와 속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죠. 그때마다 남편이 말했던 대로 남편에게 바로 연락을 해버렸고 바로 남편이 달려와 시모를 데리고 나가버리곤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모는 반찬을 해서 왔다며 집으로 찾아왔고 외출길에서 돌아오던 길에 문 앞에서 딱 마주친 터라 피할 길도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시모와 함께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부탁한 적도 없는 반찬통을 내려놓으며 또 한바탕 생색과 함께 저를 깎아내리기 시작하더군요. 며느리 힘들까봐 반찬해오는 시어미가 어디 있니? 넌 정말 남편 복에 시어머니 복에 아주 복이란 복은 다 타고났구나. 다른 집 이야기 들어보면 며느리가 임신도 못하고 돈도 못 벌면서 아들 돈만 갉아먹으면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킨다고 하던데 우리 집은 시집살이가 뭐니? 오히려 내가 며느리 눈치 보고 사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그런데 넌 집에서 살림을 하는 거니 마는 거니? 어떻게 된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식탁 위에 방금 장 보고 온 것을 자신 때문에 정리도 못하고 있는데 그건 알지도 못하는 건지 살림 잔소리까지 해대더군요. 다른 날과는 달리 남편은 연락을 받지 않았고 작정이라도 한 듯 쏟아내는 잔소리에 그날은 참지 않고 맞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집에 들어올 때 저 장 봐온 거 보셨잖아요. 그리고 반찬 안 해오셔도 돼요. 저번부터 저희는 반찬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임신 이야기도 그래요. 그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고 여러 번 부탁을 했는데 왜 매번 임신 타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날 질책하는 거니? 제가 오죽했으면 이런 말까지 하겠어요, 오죽했으면. 나도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계속하겠니? 오죽 걱정됐으면. 내가 너 미워서 그런 말 계속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면 그건 네 오해다. 난 정말 네가 걱정되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내 말 중에 틀린 말도 없지 않니? 너 집에서 내 아들 돈으로 먹고 노는 것도 사실이고 그까짓 유산 한 번 했다고 임신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니? 진짜 걱정되면 말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제가 이런 말까지 하진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남편 돈으로 먹고 노는 게 아니라 남편이 저희 아빠 돈으로 돈을 벌어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마냥 집에서 먹고 놀기만 하나요?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말하세요? 살림도 엄연히 일이라고요.
웬만하면 아빠 이야기까진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도움을 이런 식으로 꺼내들어 생색 같은 걸 내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시모가 저딴 식으로 나오니 도저히 말하지 않곤 안 되겠더라고요. 시모가 저딴 식으로 저를 깎아내리는데 저 역시 시모가 제일 싫어하는 말로 시모의 자격지심을 건드릴 수밖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말로 받는 상처가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예상대로 시모는 제 말에 타격을 입긴 했는지 흥분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너 말 참 이상하게 한다. 그까짓 돈 얼마나 도와줬다고 말을 그렇게 하니? 막말로 내 아들 능력이 안 좋았으면 그 사업을 유지나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리고 살림도 일이야? 그냥 설렁설렁 쉬면서 하면 되는 건데 그게 무슨 일이니? 봐요. 어머님도 기분 나쁘시죠? 저요. 한 번도 남편이 능력도 없으면서 저희 아빠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산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어머님도 기분이 확 상하시잖아요. 어머님이 매번 찾아와서 이런저런 말할 때마다 제 기분이 그래요. 어머님 말만 들으면 꼭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정말 기분 나쁘다고요. 한 방 먹은 시모는 제 심정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된 것인지 다른 말은 하지 않고 또 제가 걱정되어 그렇게 했단 말로 그 상황을 모면해보려 애쓰더군요. 그건 내가 말했잖니. 그건 다 네가 걱정되어서 그랬다고. 정말 제 걱정이 된다면 그냥 말하지 마세요. 아니, 찾아오질 마세요. 어머님 올 때마다 저는 상처만 받는다고요. 시모와 저의 언성은 점점 더 높아져 갔고 싸움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아무리 기분이 나쁘다고 해도 찾아오지 말란 말을 할 수가 있어. 건방지게. 건방지다고 생각하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얼굴 붉힐 일 없도록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그렇게 시모를 내쫓아버렸어요. 그날 저녁 제가 시모에게 그렇게까지 한 것을 전해 들었는지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오더라고요. 오늘 엄마 또 찾아왔다면서. 미안해. 내가 바빠서 연락을 못 받았네. 다 들었지? 오늘 좀 말이 심하게 오갔어. 어머님이 워낙 심하게 말하니까 나도 못 참겠더라고. 거기에다 언제까지 당신이 해결해 줄 수도 없겠다 싶기도 했고. 어머님 뭐라셔? 뭐라긴 뭐래. 그냥 울지 뭐. 당신이 내쫓았다면서. 당신 마음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었는데 조금 섭섭하긴 하더라. 아무래도 나한텐 엄마잖아. 아, 그래도 오해는 하지 마. 그렇다고 해서 엄마 편을 들겠다는 뜻은 아니니까. 그냥 마음이 조금 그랬던 건 사실이다. 이 뜻이야. 난 당신이 어쩌다 그렇게까지 한지도 잘 아니까 당신한테 불만이 있진 않아. 어쨌든 오늘 엄마 일은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남편은 섭섭한 기색을 내비치면서도 제 심정을 이해한다며 달래주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며 제가 조금 심했나 하는 생각도 하긴 했지만 말했다시피 더는 그렇게는 살 수 없었기에 후회는 하지 않기로 했죠. 시모와의 첫 다툼을 하고 난 후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남편과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조금씩 퇴근 시간이 늦어지더라고요. 연락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전화 하나만큼은 잘 받는 사람인데 나갔다 하면 연락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점심시간조차도 말이죠. 그런 날들이 많아질수록 느낌이 좀 싸하더군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점점 늦어지는 것도 그렇고 회사에 무슨 일 있어? 그냥 큰일은 없는데 그냥 바쁘네. 왜? 회사 일이 그렇잖아.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해야 할 건 많고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불만이 많은 것 같으니 신경 써줘야 하고 몇 명 되지도 않는 직원인데 하나하나 신경 쓰고 일까지 처리하려니 조금 정신이 없네. 왜? 직원들 사이에서 무슨 말이 나와? 그만두겠다는 사람이 있어?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표정들이 밝지만은 않은 게 신경이 쓰이네. 하여튼 앞으로 늦지 않도록 할게. 연락도 될 수 있으면 받도록 하고. 일이 바빠서 늦는 건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연락은 잘 됐으면 좋겠어. 바빠서 못 받는가 하면서도 걱정된단 말이야.
생전 안 그런 사람이 연락이 안 되니까 혹시나 사고라도 났나 싶고, 바빠서 연락을 못 받으면 늦더라도 문자라도 좀 줘. 알겠지? 알겠어. 그렇게 그간 신경 쓰였던 부분에 관한 문제는 일단락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점심이나 먹을까 하는 마음에 연락했더니 또 연락을 받지 않더라고요. 마침 회사 근처이기도 해 회사로 찾아갔더니 남편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식사를 하러 간 것인지 아무도 없더라고요. 온 김에 남편의 얼굴이라도 볼까 싶어 사장실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기 시작했고 40분쯤 지나자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저도 안면이 있는 여직원과 함께 말이에요. 두 사람은 사장실에 앉아있는 저를 발견했고 남편은 빠르게 다가와서는 묻지도 않은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언제 왔어? 연락하지 그랬어. 지연 씨 임신했다고 해서 축하도 할 겸 나가서 고기 좀 사주고 왔어. 오래 기다렸어? 남편은 제 손을 붙잡고 눈치를 살피느라 바빴고 여직원은 그 뒤에 서서 가만히 저를 보고 서 있더라고요. 아무런 표정도 없이 말이에요. 연락해도 안 받던데 뭐. 근처까지 온 김에 밥이나 같이 먹으려고 했더니 그나저나 지연 씨 임신 축하해요. 입덧은 안 해요? 들어보니까 입덧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여러모로 힘들겠어요. 남편의 행동이 조금은 이상하긴 했지만 미혼인 여직원의 임신 소식에 온 정신이 여직원에게 집중이 되었어요. 살짝 당황스러운 마음도 없지 않아 말 그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축하 말을 전하게 되었고 여직원은 제 인사에 살짝 미소를 보이며 대답하더라고요. 입덧은 아직 없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 워낙 초기라서. 힘든 것도 아직까진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사실 요즘은 몸보단 마음이 조금 힘들긴 하네요. 사정이 좀 있어서요. 그 힘든 사정이야 묻지 않아도 뻔하기에 굳이 묻지 않았어요. 그저 불편한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쨌든 사장님한테 임신 보너스 좀 달라고 하세요. 그걸로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 꼭 순산하세요. 감사해요. 사장님이 이미 많은 걸 주셔서 보너스까지 바라면 너무 염치 없을 것 같은데. 사장님, 저 보너스까지 주실 건가요? 농담이에요. 농담이라며 웃는 여직원과 저만 보고 있는 남편. 지금 생각해보면 여직원의 말도 남편의 행동도 의심스러운 것 투성인데 그땐 왜 몰랐는지 모르겠네요. 그저 남편이 워낙 다정한 사람이니 어련히 잘 챙겼나 보다 했는데 남편은 정말 여직원의 말대로 여러모로 많은 걸 주고 잘 대해주고 있었더군요. 하여튼 그날 남편은 일을 빨리 마무리하고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고 그제야 여직원에 관해 궁금했던 걸 물었어요. 여보, 지연 씨 결혼 아직이지 않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맞아. 결혼은 아직. 혼전 임신이야. 그렇구나. 나 아까 당황한 티 많이 났어? 순간적으로 좀 당황해서 너무 아무 말이나 했나 싶기도 해서. 혹시나 티 났으면 좀 실례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아니야. 그런 티 하나도 안 났어. 그런데 왜 그렇게 지연 씨를 신경 쓰는 거야? 그냥 내가 유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임신했다고 하면 신경이 좀 쓰이네. 아, 질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일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면 어쩌지? 무리하면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렇지. 그나저나 아기 아빠는 누구인지 알아? 남자친구가 있었어? 나도 자세한 건 몰라. 그냥 결혼 이야기는 없었는데 임신했다고 하니까 안쓰러워서 고기나 사주러 갔던 거야. 아, 그래? 하여튼 여러모로 마음고생하겠네. 당신이 좀 잘해줘. 남편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며 손을 딱 그어버리더라고요. 더는 여직원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 저도 말을 꺼내지 않았고요. 그런데 회사를 다녀오고 난 후 왜인지 모르게 아이 아빠가 누구인지 가끔 궁금해지더군요. 남의 일엔 크게 관심 가지지 않는 저인데 왜 이따금 궁금했는지 그 이유가 밝혀지는 데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평소와도 같은 날이었어요.
아침에 남편을 보내고 간단히 아침을 해결한 후 집안 대청소를 한 날이었죠. 마지막 환기를 시키며 커피 한 잔을 먹고 있는데 집으로 여직원이 찾아왔더라고요. 직원 혼자 사장 집에 찾아오는 일이 극히 드문 일이었기에 의아한 마음으로 문을 열어주었어요. 여직원은 한마디 인사도 없이 집으로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모님, 사장님과 이혼해주세요. 딱 이렇게 말입니다. 처음엔 꿈이라도 꾸는 건가 아니면 임신한 여자가 술을 많이 마신 건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짜고짜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내 남편과 이혼해달라고 하니까요. 얼마나 그 상황이 당황스러웠으면 말까지 다 더듬거리며 나오더라고요. 네? 지연 씨, 그게 갑자기 무슨 말... 이혼이라뇨? 저 임신했다는 건 그때 들으셨죠? 이 뱃속의 아기 아빠, 사실은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이랑 이혼 좀 해주세요. 그보다 본론만 말할 수도 없을 텐데요. 직설적인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못 알아들은 단어가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충격이 너무 크니 뇌에서 이해를 거부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똑딱거리는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만큼의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 여직원이자 상간녀에게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기가 내 남편의 아기다. 이 말 맞죠? 너무 당황스러워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상간녀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답하며 또다시 이혼을 요구해 오더군요. 네, 제대로 들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혼 좀 해주세요. 전 제 아기 아빠 없는 애로 키우고 싶진 않아요. 사장님, 사모님 말고 저 사랑해요. 저하고 만난 것도 꽤 오래됐고 저한테는 사모님이랑 이혼하고 저랑 살 거라고 여러 번 말했었다고요. 오래됐다고요? 얼마나 만났는데요? 1년은 훨씬 넘었어요. 사장님이 먼저 저 좋다고 쫓아다녔고 저도 사장님 사랑하게 되었고요. 아니 그게 유부남인 거 알았잖아요. 나랑 그렇게 웃으면서 인사도 하고 대화도 나눠놓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나 아직 믿기지가 않아요. 지연 씨, 지금 하는 말 다 사실인가요? 네, 다 사실이에요. 사모님한테 죄송하긴 한데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걸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물러나 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사모님이 증거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이렇게 말한 상간녀는 남편과 찍은 사진과 함께 남편과 나눈 대화까지 다 보여주더군요. 한눈에 보기 좋게 사진도 잘 정리되어 있었고 대화도 차곡차곡 잘도 모아줬더군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그것들을 보는데 정말 억장이 다 무너져 내리더군요. 특히나 남편과 나눈 대화는 정말이지 가관이었어요. 자기야, 자기 진짜 이혼할 거지? 나 계속 이렇게 외롭게 살게 할 건 아니지. 이혼하고 나랑 아기랑 살 거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지연이 너는 다른 걱정하지 말고 네 몸만 걱정해. 이혼은 내가 적당한 때를 보고 집사람한테 말할 테니까. 요즘 자기 보면 이혼할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 이혼할 사람이 전화 한 통에 다 제쳐놓고 가버리는 게 말이나 돼? 그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너 임신하고 나선 내가 집사람 전화 받고 간 적 있어? 요즘엔 아예 전화도 안 받는 거 잘 알잖아. 지연아, 이혼해도 다 과정이 있는 거야. 되도록 조용히 이혼해야 좋은 거라고. 괜한 의심받게 되고 불미스러운 일 생기며 상황만 더 번거로워지고 돈은 돈대로 줘야 해. 위자료 그냥 주면 되잖아. 위자료가 아까워서 이혼 이야기를 못 꺼낸다는 게 말이나 돼? 내가 방금도 말했지.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다 내가 일이 되도록 하려고 이러는 거니까 넌 태교에나 힘써. 괜히 내가 집사람한테 미련이 남았느니 그런 말 하지도 말고 말이야. 너도 잘 알잖아. 나 집사람 안 사랑해. 10년이나 연애하고 3년이나 살았다. 그런 여자가 나한테 지금까지 여자일 것 같아?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야. 마지못해 같이 사는 사람. 13년이면 정이나 의리 같은 게 있겠네. 자기, 똑바로 말해. 나야 아니면 자기 집사람이야?
그걸 말이라고 해? 난 당연히 우리 지연이지. 집사람하고 우리 정, 그딴 것도 없어. 부부싸움 한 번 없이 사는 이유가 뭐겠어?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서? 아니야. 그만큼 감정이 없다는 거야. 아무 감정도 없는데 싸울 일이 있겠어? 정말이지? 난 자기 말만 믿는다. 그래, 생각을 좀 해봐. 엄마한테 그딴 식으로 구는 여자를 어느 남자가 좋아하겠어?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살면서 콧대는 얼마나 높은 줄 알아? 나 그 비위 맞추고 사는 거 아주 지긋지긋해 죽겠다고.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은 사람은 나야, 나.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마음 급한 사람 그만 좀 닥달해. 우린 서로 힘들게 하지 말자, 어? 제 앞에선 둘도 없는 제 편이었던 사람이 뒤에선 시무와 별반 다르지 않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충격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은 것을 얼마나 참았는지 모릅니다. 되뇌고 또 되뇌며 대화 내용을 보고 있는데 남편이 헐레벌떡 집으로 오더라고요. 야, 너 여기서 뭐해? 너 진짜 미쳤어? 당장 안 나와? 아, 왜 이래? 이거 나? 상황을 보아하니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 서로 합의된 상황은 아닌 듯 보였어요.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상간녀를 끌고 나가려 애쓰고 있었고 상간녀는 거실 바닥에 거의 눕다시피 하며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일단 나가. 여기서 당장 나가자고.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찾아와? 왜? 내가 여길 왜 못 오는데? 자기가 이혼하겠다며. 이혼한다고 했잖아. 자기가 말 안 하고 있길래 내가 대신 말해주러 온 건데 칭찬은 못 해줄 망정 날 왜 끌어내려고 해? 너 진짜 미쳤어? 내가 언제 그딴 말을 했어? 내가 왜 이혼을 해? 그리고 내가 왜 자기야? 너 망상증 있어? 남편은 최선을 다해 상간녀의 말을 부인하더군요. 자신의 아기를 가진 여자를 정신병으로 몰아가면서까지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온갖 정이 뚝 하고 떨어졌어요. 상간녀는 남편의 말이 충격적이긴 했는지 남편의 손을 뿌리치곤 일어나서 남편을 똑바로 보며 따져 묻기 시작하더군요. 자기, 진짜 왜 그래? 이미 조용한 이혼은 물 건너갔어. 이젠 더럽든 말든 그냥 이혼만 남았을 뿐이야. 이미 내가 우리 사진이랑 우리가 나눴던 대화, 이 뱃속의 아기 아빠가 자기라는 사실까지 다 말했다고. 뭐야? 도대체 왜 그랬어? 내가 알아서 다 한다고 했잖아. 그걸 몰라서 물어? 하루라도 빨리 오빠랑 살고 싶어서 그랬잖아. 난 진짜 오빠가 이해가 안 돼. 능력도 좋은 사장님이 왜 그렇게 싫은 여자랑 살려고 하냐고. 그냥 위자료 많이 주고 이혼하면 되잖아. 능력 되잖아. 깔끔하게 이혼하고 이 집에서 나랑 우리 아기랑 행복하게 살자. 내가 잘할게. 나 출산하고도 회사 출퇴근하면서 자기 일도 잘 돕고 집안일도 잘하고 애도 잘 키울 수 있어. 난 자기만 나한테 오면 뭐든 다 잘할 수 있다니까. 상간녀의 말에서 남편이 밖에서 어떻게 자신을 포장하고 다니는지 잘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집도 자신이 마련한 자기의 명의, 회사도 혼자서 잘 일군 회사라고 큰 소리를 떵떵 치고 다닌 모양이었어요. 집도 제가 해온 제 명의의 집, 회사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긴 했지만 아빠의 도움이 아니라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려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를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간녀는 남편의 말에 홀라당 넘어가서 불륜녀가 된 것도 모자라 임신까지 해버린 것이었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누가 누구를 속여 이런 거지 같은 상황이 되었든 저에겐 아무 상관도 없었지만요. 그저 저를 앞에 두고 이런 더러운 대화를 나누는 두 인간을 빨리 제 눈앞에서 치우고 싶은 심정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만! 둘 다 그 입 다물지 못해? 그렇게 고함을 질러버렸고 정신을 놓고 싸우던 두 사람은 멈칫하며 저를 보더군요. 두 사람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이미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해. 이혼? 그래, 이혼해야지. 그까짓 이혼 얼마든지 해줄게. 여보, 무슨 이혼이야, 이혼이. 난 당신이랑 절대 이혼 안 할 거야. 당신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 이 여자 안 사랑해. 사랑? 넌 이 상황에서 아직도 사랑 타령이 하고 싶어?
그리고 이제 와서 사랑 타령을 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지 않아? 당신 아기 가진 여자가 다 말했잖아.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다 보여줬다고.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봤을 것 같은데? 나 다 봤어.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뒤에선 날 어떻게 말하고 다니는지, 심지어 당신이 진짜 사랑하는 여자가 누군지까지 말이야. 그거야 그냥 한 말이었어. 한순간에 잘못된 실수로 발목은 잡혔는데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일단 진정시키려고 그냥 한 말이었다고. 남편은 이 모든 상황이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실수라는 단어에 저보다 상간녀가 먼저 화를 내며 남편을 몰아붙이더군요. 실수? 지금 실수라고 했어? 자기, 어떻게 내 앞에서 실수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가만히 있는 사람 좋다고 먼저 옆구리 찔러댄 사람 자기야, 자기. 내가 언제? 언제? 기억 안 나? 나한테 나만 마음 돌려먹으면 회사고 집이고 전부 내 몫이라며. 한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고 하루가 멀다고 꼬신 사람이 누군데? 나 임신했다고 했을 때도 회사 잘 읽어서 우리 아기한테 다 주겠다고 했잖아. 결국 돈 때문에 불륜과 임신까지 했다는 말을 참 애절하게도 해대더군요. 마음이 통해 그런 짓을 했다고 해도 화가 나고 치가 떨릴 텐데 고작 돈 때문에 한 사람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다니 정말이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었어요. 우선 전 악다구니를 쓰며 고함을 지르는 상간녀에게 절망을 좀 안겨주기로 했습니다. 야, 네가 뭘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네가 그렇게 능력 좋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이 남자 가진 건 개뿔도 없는 사람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긴 말 그대로 개털이라고. 이 집? 이 집 내 집이야. 공동 명의도 아니고 이 사람 지분은 1%도 없는 내 명의의 내 집. 그리고 회사? 그 회사도 이 사람 거 아니야. 뭐라고요? 집은 그렇다 치더라도 회사는 왜? 사장님 맞잖아요. 회사는 사장 거잖아요. 아, 그냥 보기엔 이 사람 회사가 맞지. 그런데 회사가 그냥 굴러갈 거라 생각하니? 이 머리에 꽃만 가득 차서 해맑은 거사. 회사를 굴리는 데엔 아주 큰 돈이 필요하단다. 그 돈이 이 사람 주머니에 있을 것 같니? 없어. 네가 능력 좋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이 남자, 그런 돈 없다고. 상간녀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조금씩 되어가는지 낯빛이 점점 어두워지더군요. 그러면서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기 시작했죠. 자기야, 이 여자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나한텐 그런 말 안 했잖아. 다 자기 거라며. 자기 덕에 호의호식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상간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있었고 상간녀는 망연자실한 듯 저를 보더군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왜 나랑 이혼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지? 내가 그렇게 싫다는 사람이 왜 나랑 이혼을 안 하겠어? 아니, 왜 못 하겠어? 나랑 이혼하면 자기 인생도 자기 회사도 우르르 무너진다는 걸 잘 아니까. 그래서 이혼하더라도 내 비위 맞춰가며 조용히 회사엔 지장 없게 이혼하려 했다는 거란다. 저 인간 말대로 갑자기 나랑 사는 게 힘들다든지 어머님과 내 사이의 충돌이 너무 힘들다는 둥 그럴듯한 핑계 대면서 이혼했으면 내 성격상 회사는 그냥 뒀을 테니까 말이야. 그런데 그걸 지금 네가 다 망쳐놨네? 네 스스로 와서 이렇게 다 밝혀줬으니까 이젠 좀 알겠니? 넌 내가 이혼한다고 해도 절대 잘 먹고 잘 살진 못한다는 뜻이야. 이 말이 끝나자마자 상간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더군요. 그랬겠죠. 모르긴 몰라도 배를 들이밀며 이혼만 하게 만들면 제가 살던 집도 자신이 월급을 받으며 다니던 회사의 사모님 자리도 제가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라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남편의 거짓말인 것도 기가 막히는데 남편이 조용히 이혼해 회사라도 건지려고 했던 계획을 자기 손으로 망쳐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 충격이 더 컸을 겁니다. 상간녀의 입을 막고 나자 이번엔 남편이 입을 열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지금 얼마나 화난 상태인지 나 잘 알아. 그런데
내 이야기 한 번만 들어봐주면 안 될까? 나 바람은 피웠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건 당신이야. 내가 이때껏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지 잘 알잖아.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13년이야. 내 인생의 여자는 당신뿐이라고. 13년이나 된 여자라서 여자로 보이지도 않고 정도 의리도 없다고 했단 말이랑은 참 상반되는 변명이네. 그건 그냥 한 말이라니까. 여자 꼬시는 남자가 무슨 말이든 못하겠어. 다 봤으니 당신도 알 거 아니야. 얘가 워낙 이혼하라고 자꾸 재촉하니까 좀 달래려고 그냥 한 말이라고. 지금은 뭐가 다른데? 지금도 고작 이 위기 좀 모면해보고자 그냥 하는 말이잖아. 이미 다 밝혀졌는데 좀 깔끔하게 인정하고 끝내면 안 되니? 꼭 끝까지 이렇게 밑바닥을 보여야겠어? 밑바닥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진심을 말하는 거야.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야.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하고 기회를 줘. 남자들 왜 한 번의 잘못 정도는 하고 산다고들 하잖아. 그 한 번의 잘못 지금 했다 치고 나 좀 용서해 주라. 치고? 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거 맞아. 그것도 다신 되돌릴 수 없는 잘못. 당신이 날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든 말든 난 상관없으니까 당장 네 애 가진 여자 데리고 꺼져.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지란 말이야. 고함을 지르며 두 사람을 떠밀었고 도무지 가라앉을 줄 모르는 제 화에 남편은 상간녀를 데리고 나가더군요. 두 사람을 쫓아내고 난 후 너무나도 고요한 집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든든한 나만의 가족이라고 믿었던 남편의 배신은 생각보다 너무나도 힘든 일이더군요. 평소 다툼 한 번 없이 살았던 것이 이럴 땐 원망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평소에 싸우기라도 했었다면 이런 상황을 상상이라도 하고 살았을 텐데 정말이지 단 한 번도 상상조차 못했던 상황에 그 충격이 더 크게 느껴졌으니까요. 제 마음의 억장이 무너져도 이혼은 꼭 서둘러야만 하는 상황. 정신을 다잡기로 했습니다. 우선 아빠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고 분노한 아빠는 그간 투자했던 투자금을 회수하며 투자 예정이었던 계획도 철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즉시 선임해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상간녀가 휴대전화를 보여줄 때 제 휴대전화로 보낸 사진들이 있었고 상간녀가 임신한 사실이 저에겐 유리하게 작용했어요.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소송은 승소했고 무사히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이 진행되는 동안 전 남편의 회사는 망해버렸어요. 몇 분 되진 않았지만 회사에 일하던 직원들은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 저희 아빠 회사로 이직 처리가 되었고요. 회사를 정리하던 날 전 남편이 회사로 왔더라고요.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했는지 더 간절하게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진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나 진짜 당신 없이 못 살 것 같아서 그래. 아직도 포기를 못했어? 이제 그만 포기 좀 해. 난 당신한테 조금의 미련도 없어. 그렇게 냉정하게 굴지 말고. 우리 진짜 좋았잖아. 내가 당신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 준 거 잘 알아. 내가 살면서 다 갚을게. 아니야. 내 상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네 새끼나 잘 키우면서 살아. 그때 보니까 아주 천생연분이더라. 그렇게 잘 맞는 여자 만나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이니까 나한테 와서 시간 낭비 그만하고 네 인생 살아 이제. 여보,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당신은 내가 쫄딱 망하고 거지같이 사는 거 보면 아무렇지 않을 것 같아? 당신 그렇게 냉정한 여자 아니잖아. 막상 내가 불쌍하게 사는 걸 보면 당신도 마음 안 좋을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숙이고 들어갈 때 못 이기는 척 그냥 좀 받아주면 좋잖아. 전 남편은 모든 걸 빼앗겨버린 충격이 큰 것인지 혼자만의 망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불쌍해진 꼴을 보면 제 마음이 더 아플 거라 확신하는 말을 듣는데 정말 진심 가득한 웃음이 터져나오더군요. 정신 차려. 내가 왜 슬퍼? 난 당신 망하는 꼴 보려고 이혼하는 거야. 아직도 모르겠어? 당신 덕에 내가 호의호식하면서 산 게 아니라 내 덕에 당신이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단 걸 똑바로 잘 알고 살아. 앞으론
제발 얼굴 보지 말고 살자. 소식도 전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 전 오락가락하는 전 남편을 뿌리치고 돌아와 버렸어요. 그것이 전 남편을 마지막으로 만난 날이었네요. 그렇게 이혼하고 전 남편과의 연만 끊어내면 다 끝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폐인이 되어버린 전 남편을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위해 이번에는 전 시모가 찾아왔으니까요. 매번 저를 볼 때마다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한없이 비굴한 모습으로 앞에 서 있는 전 시모의 모습을 보는데 안쓰럽기는커녕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아가, 이때껏 마음고생 정말 많았다. 내가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그 모자란 놈 얼마나 혼내는 줄 모른다. 능력도 쥐뿔 없는 인간을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줬더니 뭐? 바람? 내가 기가 막혀서 정말.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면목이 없구나. 아, 네. 그러면 이만 가보세요. 저는 그 가소로운 연기를 보고 싶지도 않아 문을 닫아버리려고 하니 시모가 다급히 문을 붙잡고 본론을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아주 다급하게 말이에요. 아가, 그러지 말고 내 아들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너랑 이혼하고 내 아들 지금 꼴이 말이 아니다. 그 멀쩡하던 애가 집에만 처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숨만 쉬고 살아. 다른 건 몰라도 사람 구실은 하고 살게 해야지 않겠니? 네 마음이 어떤지 잘 알긴 하는데 이번 한 번만 그냥 덮고 넘어가주면 내 아들은 물론이고 나도 너한테 평생 자라마. 사람부터 좀 살려주면 안 되겠니? 저기요, 아줌마. 저는 아줌마 아들이 뭘 어떻게 살던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되지도 않은 연기하지 말고 그렇게 연기가 하고 싶거든 방송국에나 가보세요. 방금 그 연기는 소름이 쫙 끼치는 게 꽤 볼만했거든요. 뭐라고?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말이야, 아줌마보다 내가 할 말이 더 많지 않겠어요? 틈만 나면 그렇게 날 구박하지 못해서 안달이더니 이제 와서 못난 자식 사람 구실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살살 기어다니면 제가 감동의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알겠다고 할 줄 알았어요? 꿈 깨세요. 당신 아들이 폐인 되든 쓰레기가 되든 알아서 해결하시라고요. 전 시모는 본격적으로 저에게 쏟아부을 준비를 하는 듯 했지만 전 그대로 전 시모를 밀치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렇게 정말 끝일 거라 생각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이번엔 상간녀가 찾아왔더라고요. 그냥 무시해버리고 경찰을 불러버릴까 고민도 했지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무슨 이유로 저를 찾아왔나 들어는 보자 싶어 문을 열어줬어요.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고 상간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사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그땐 뭘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사장님 저 말고 사모님만 사랑한다는 그 말 진심이에요. 제가 사장님이 너무 탐이 나서 거짓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 좀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언제는 제발 이혼해달라고 빌더니 이제 와서 다시 살아달라고 비는 꼴이 볼만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속내도 여전히 다 보였고요. 왜? 막상 이혼시키고 나니 없어도 너무 없다 싶어? 그래서 네 아기 양육비도 못 받을 것 같아? 그래서 내 옆에 다시 붙여놓으면 돈은 뜯어낼 수 있을 것 같니? 그걸 어떻게... 다 아시는 것 같으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기 키우려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닐 텐데 저 돈 없어요. 아기 아빠한테 양육비라도 받아야 안 굶고 살 텐데 그 인간도 땡전 한 푼 없다고 배째라고 나오는데 저 진짜 미칠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다시 좀 데리고 가서 살아주세요. 저요, 양육비 많이도 필요 없어요. 조금만, 아주 조금만 주셔도 되니까 그 인간 저한테 양육비라도 줄 수 있게 해주세요. 대충 예상은 했지만 그 입으로 직접 이유를 들으니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양심에 털이 나도 제대로 난 격이었죠. 얼굴에 철판을 제대로 깐 상간녀는 정신 나간 부탁을 쉬지 않고 해대며 눈물까지 흘려대더라고요. 그 더러운 눈물을 누구 집에 떨어뜨리는 건지 그것마저도 화가 나는 상황이었네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 더러운 눈물을 떨어뜨려? 남의 가정 산산조각 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양육비라도 받아야 하니 다시 데리고 살라고? 넌 정말 양심이 없구나. 아니면 내가 우스웠니? 처음 우리 집 찾아와서 이혼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때부터 양육비 타령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기 짝이 없어? 저도 오죽했으면 이렇겠어요. 오죽 마음이 급했으면 이러겠냐고요. 저도 여기 쉽게 찾아온 거 아니에요. 배는 불러오고 곧 출산인데 돈이 너무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그게 안 되면 저한테 가져가신 위자료라도 좀 돌려주세요. 불쌍한 사람 돕는다고 생각하시고 그 돈이라도 주세요. 네가 불쌍해야 도울 생각이 들지. 난 너 안 불쌍해. 네가 왜 불쌍해? 네 의지로 유부남 만나서 네 의지로 임신까지 하고 네 바람대로 내가 이혼까지 했는데 여기서 굳이 불쌍한 사람을 꼽으라면 나 아니니? 그러니까 나한테 찾아와서 이딴 부탁하지도 말고 다신 찾아오지도 마. 당장 일어나서 가. 네 눈물 내 집 바닥에 떨어지는 꼴조차도 보기 싫으니까. 지금 안 나가면 나 경찰 부를 거니까 당장 나가. 부르려면 불러요. 어차피 이판사판이라고요. 전 돈 줄 때까지 절대 안 나갈 거예요. 정말 천생연분 아닌가요? 양육비 줄 의지도 없이 폐인처럼 사는 전 남편이나 자기 때문에 가정이 깨져버린 저에게 찾아와서 돈 타령이나 하는 상간녀나. 정말 환상의 짝꿍이 다름없더군요. 상간녀는 끝까지 못 나간다며 드러누워 버렸고 전 결국 경찰을 불러버렸어요. 만삭의 배로 질질 끌려나가는 상간녀를 보는데 불쌍하기는커녕 통쾌하더군요. 그렇게 저를 번갈아가며 한 번씩 괴롭힌 질긴 악연들을 다시 보는 일은 없었어요. 정말 끝이 난 것이었죠. 많은 일은 시간에 흘려보내고 8년이란 세월이 지났네요. 전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선 알려드리고 싶은 소식은 전 재혼을 했어요. 결혼하며 그만둔 직장에 다시 출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잠시 짧게 제 남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오래 알고 지냈던 사이로 제 동기였던 사람이에요. 제가 큰 아픔을 겪고 회사로 돌아왔을 때 저에게 큰 힘을 준 고마운 사람이죠. 어딘가 모르게 위태로워 보인다며 제 곁에 찰싹 붙어 다니던 남자는 어느새 제 남편이자 제 아이의 아빠가 되어 제 곁에 있네요. 저의 하나뿐인 딸은 아빠를 닮았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남편은 동네에서 소문난 딸바보인데 그와 동시에 소문난 애처가이기도 해서 아주 가끔은 창피하기도 하지만 많은 시간을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행복만이 가득하길 바라며